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요코하마에서 35년간 중학교 교장으로 일했던 스기야마 유코입니다. 55세인 저에게 딸 마이가 보낸 한 통의 메시지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엄마, 한국에 계속 살고 싶어. 결혼도 생각하고 있어. 이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제가 그토록 엄격하게 키운 딸이 한국에서 무슨 일을 겪고 있는 걸까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진실을 확인하고 딸을 데려오겠다는 마음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제가 마주한 것은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세계였습니다. 본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일본에서 태어나 자랐고 여자는 조용하고 단정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철저히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어머니도 그랬고 할머니도 그랬죠. 여자는 남자 앞에서 목소리를 높여서도 안 되고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해서도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결혼하면 남편을 우선시하고 아이를 낳으면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딸 마이에게도 똑같이 교육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여자는 예의 바르고 겸손해야 한다고 가르쳤죠. 목소리를 크게 내지 말고 뛰어다니지 말고 항상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라고 했습니다. 마이가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면 여자는 너무 큰 꿈을 꾸면 안 된다고 말했어요. 그런 마이가 갑자기 한국에서 살겠다고 하니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마이는 서울대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밟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1년만 다녀올 거라고 했는데 점점 한국 생활이 길어지더니 급기야 그런 말까지 하게 된 겁니다. 전화로 마이 목소리를 들으면 예전과 달리 너무 밝고 생기가 넘쳤어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특히 한국은 여자로 살기 너무 좋아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제가 평생 믿어왔던 가치관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 딸을 어떻게 변화시킨 건지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모든 일정을 정리하고 한국행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불안했어요. 혹시 마이가 이상한 사람들에게 속아서 잘못된 길로 빠진 건 아닐까? 한국 남자들이 거칠고 폭력적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마이가 위험한 상황에 처한 건 아닐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번째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거운 캐리어 2개를 끌고 출구를 찾고 있는데 한 젊은 남성이 다가왔어요. 2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깔끔한 청년이었습니다. 할머니 도와드릴까요? 저는 깜짝 놀라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본에서라면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청년은 제가 거절했는데도 자연스럽게 제 캐리어를 들어주었습니다. 무거우시죠? 어디까지 가세요? 저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어요. 아니에요.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웃으며 괜찮으세요. 저도 같은 방향이에요 라고 하면서 끝까지 도와주더군요. 공항에서 나오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산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공항 직원 한 분이 달려와서 자신의 우산을 씌워주더군요. 괜찮으시죠? 택시 타실 때까지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그 직원분은 자신은 비를 맞으면서도 저를 끝까지 택시에 태워주셨어요. 저는 이 모든 친절이 계산된 쇼라고 생각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니까 좋은 인상을 주려는 거겠죠. 아니면 뭔가 목적이 있어서 그러는 건가? 마음 한편으로는 감사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의심스러웠어요. 이렇게 친절할 이유가 있을까?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건 아닐까? 택시 안에서 기사 아저씨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일본에서 왔어요 라고 대답했더니 일본. 좋은 나라죠. 딸 만나러 오셨나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네, 맞아요. 딸이 한국에서 공부하나 봐요. 자랑스러우시겠어요. 그 기사 아저씨는 계속 이야기를 걸어왔어요.
한국 어때요? 처음 와보시죠? 네, 처음이에요. 한국 음식 좋아하세요? 김치 드실 줄 알아요? 저는 점점 당황스러워졌습니다. 일본에서 택시를 타면 기사분들이 이렇게 친근하게 대화를 걸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정말 가족처럼 대해주는 거예요. 마이가 사는 곳으로 가는 길에서도 놀라운 일들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지하철역에서 길을 헤매고 있는데 한 할머니가 저를 보고 어디 가세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종이에 써놓은 주소를 보여드렸죠. 아, 거기 가려면 이 방향이 아니에요. 저를 따라오세요. 그 할머니는 본인이 가야 할 방향과 반대임에도 저를 데려다 주려고 하시더군요. 괜찮으세요? 혼자 갈 수 있어요? 라고 했는데, 아니야, 외국 손님인데 어떻게 혼자 보내. 같이 가자라고 하시면서 정말 끝까지 함께 가주셨어요. 그러면서 어디서 왔어? 일본? 아이고, 먼 길 왔네. 딸 만나러 왔구나라고 하시더군요. 지하철 안에서도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노약자석에 앉아있던 젊은 남성이 저를 보고 일어나더니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앉으세요라고 하면서 억지로 앉혀주더군요. 그런데 그게 어색하지 않고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드디어 마이와 재회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예전의 마이가 아니었거든요. 일본에 있을 때는 항상 고개를 숙이고 조심스럽게 행동했는데 한국에서의 마이는 눈을 똑바로 보고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엄마, 한국에 온 걸 환영해요. 정말 기뻐요. 목소리도 훨씬 밝고 자신감 넘쳤어요. 그리고 마이의 모습도 달라졌습니다. 화장도 예전보다 진하게 했고 옷차림도 훨씬 활발해 보였어요. 걸음걸이도 당당했고 웃음소리도 커졌습니다. 이게 제가 키운 마이가 맞나? 정말 놀라웠어요.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마이의 남자친구 이도윤을 소개받았습니다. 저는 한국 남자들이 거칠고 여성을 무시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도윤은 완전히 달랐어요. 키가 크고 잘생긴 외모에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저에게 정말 깍듯하게 인사하더군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마이가 정말 많이 기다렸어요. 편안하게 계세요. 더 놀라운 것은 이도윤이 유창한 일본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저를 배려해서 일본어로 대화를 나누어 주더군요. 그리고 정말 세심하게 챙겨주었습니다. 제가 앉을 자리를 미리 준비해두고 물도 따라주고 실내 온도까지 물어보더군요. 어머니, 덥지 않으세요? 에어컨 온도 조절할까요?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일본에서 만났던 젊은 남성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나이든 여성에게 이렇게 존댓말을 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감동적이었습니다. 혹시 마이 앞에서 좋은 인상을 주려고 연기하는 건 아닐까? 그런 의심도 들었어요. 마이가 저에게 진심을 털어놨습니다. 엄마, 여기선 엄마가 말하던 여자다움이 아니라 나로 살아갈 수 있어요. 제 의견을 당당하게 말해도 되고 꿈도 마음껏 꿀 수 있어요. 아무도 저를 이상하게 보지 않아요. 마이의 눈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정말 행복해하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자가 너무 당당하면 안 되는 게 아닌가요? 겸손하고 조용해야 하는 게 여자의 미덕 아닌가요? 마이가 변한 모습이 낯설고 불안했습니다. 이게 정말 좋은 변화인 걸까? 아니면 잘못된 길로 빠진 걸까? 다음날 마이의 하루 일과를 따라다니기로 했습니다. 진짜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직접 보고 싶었어요. 먼저 시장에 갔는데 거기서 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저를 보더니 어머, 어디서 오셨어요? 일본에서 왔어요 라고 대답했더니 아이고, 일본에서 오셨구나. 이거 맛있는 거예요. 하나 드세요 라며 빨간 사과를 하나 주시더군요. 저는 당황해서 돈을 내려고 했는데 아니에요. 그냥 드세요. 정이에요. 정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정이 뭔가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장사하는 사람이 공짜로 과일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뭔가 목적이 있는 건 아닐까? 그런데 그 아주머니 표정이 너무 진심이었어요.
반찬 가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치 한 통을 사려고 했는데 아주머니가 이거 맛있어요. 밑반찬도 좀 드릴게요라며 깍두기와 멸치볶음까지 챙겨주셨어요. 양도 원래보다 훨씬 많이 주시더군요. 그러면서 일본에서 오셨다니까 맛있는 거 많이 드셔봐야죠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당황했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지기도 했어요. 왜 이렇게 다들 잘해주시는 거죠?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냥 정이에요. 가족이나 다름없죠. 멀리서 온 손님인데 잘해드려야죠.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길을 걸어가는데 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모르는 할머니가 저를 보고 어디 가세요? 라고 물어보시더군요. 그냥 산책한다고 했더니 혼자 심심하시죠? 같이 가요라고 하시면서 정말 함께 걸어주셨어요. 그러면서 동네 이야기도 해주시고 맛있는 식당도 알려주시더군요. 저기 식당 진짜 맛있어요. 나중에 가보세요. 사장님한테 김할머니가 소개했다고 하면 더 잘해줄 거예요. 저는 정말 신기했습니다. 처음 보는 외국인에게 이렇게 친절할 이유가 있을까요? 뭔가 계산적인 게 있는 건 아닐까요? 그날 저녁, 마이가 다니는 회사 동료들과 함께 식사했습니다. 그곳에서 들은 이야기들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한 여직원이 말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여성이라고 차별받지 않아요.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승진할 수 있고 임신이나 출산 때문에 눈치 볼 필요도 없어요. 그 여직원의 표정이 정말 자신감 넘쳤어요. 또 다른 동료는 한국 남자들이 거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 젊은 남자들은 정말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여성을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가사일도 함께 나누어 해요. 저희 남편은 제가 야근할 때 저녁 준비하고 아이들 목욕시키는 것까지 다 해줘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놀라웠어요. 이도윤도 제게 진심을 털어놨습니다. 어머니, 저는 여성이 보호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마이는 저보다 똑똑하고 능력 있는 동등한 파트너예요. 저희는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정말 진심으로 하는 말 같았습니다. 며칠 후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데 또 다른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노약자석이 모두 비어 있는데도 젊은 사람들이 앉지 않더군요. 심지어 서 있기 힘들 정도로 사람이 많은데도 말이에요. 그때 임산부 한 분이 타셨는데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하려고 했어요. 일본에서도 자리 양보는 하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하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임산부분이 고맙다고 하니까 당연한 일이에요 라고 말하더군요. 정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식당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혼자 온 저를 보고 다른 테이블 사람들이 같이 앉으세요 라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그들의 따뜻한 표정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어요. 낯선 사람과 합석하는 것도 신기했지만 그들이 저를 진짜 가족처럼 대해주는 게 더 놀라웠습니다. 반찬도 나누어주고 맛있는 음식 추천도 해주고 심지어 일본 고향 얘기도 들려주세요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요코하마 이야기도 하고 일본 교육 이야기도 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정말 진심으로 들어주고 공감해주더군요. 일본 교육이 정말 좋다던데 배울 점이 많겠어요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 인생을 바꾼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이와 함께 쇼핑을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산을 가져오지 않았는데 비가 너무 세게 내려서 어디 피할 곳도 없었어요. 급하게 뛰어가다가 제가 미끄러져서 넘어졌습니다. 바닥이 젖어 있었거든요. 무릎이 아프고 손바닥도 까졌어요. 옷도 다 젖고 정말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이가 당황해서 저를 일으켜 세우려고 했는데 그때 한 남성이 달려와서 도와주더군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다치신 곳은 없으세요? 그는 3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정말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모습이었어요. 자신의 우산을 저에게 씌워주고 자기는 비를 그대로 맞으면서 저를 부축해 주었습니다.
옷이 다 젖는데도 전혀 신경 쓰지 않더군요. 병원에 가보셔야겠어요. 혹시 다른 데도 다치셨을 수 있어요. 그는 저를 가까운 병원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택시를 잡아주고 병원까지 함께 가서 치료비까지 내주더군요. 저는 정말 감동했습니다. 낯선 외국인 할머니를 위해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을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했더니 그는 갚을 게 뭐 있어요. 그냥 당연한 일입니다 라고 말하고는 사라졌습니다. 비에 젖은 옷을 입고 다시 밖으로 나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준 거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이도윤의 대학 친구였어요. 이도윤에게 정말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했더니 이도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당연한 일이에요. 저희 친구들 다 그래요. 어려운 사람 보면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일주일 만에 받은 친절과 배려가 너무 많았어요. 시장 아주머니의 진심 어린 정, 지하철에서 만난 할머니의 따뜻함, 회사 동료들의 솔직한 이야기, 그리고 비 오는 날의 그 친절한 남성까지. 이 모든 것이 계산된 쇼일 수는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이 정말 복잡했어요. 평생 믿어왔던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한국이 이런 곳인가? 사람들이 이렇게 따뜻한가? 그럼 제가 일본에서 마이에게 가르쳤던 것들이 틀렸던 건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젓고 다녔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이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마이야, 엄마가 잘못 생각했나 봐. 여기 사람들이 정말 따뜻하구나. 마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엄마, 저는 여기서 진짜 저로 살고 있어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제 꿈을 마음껏 꿀 수 있어요. 그리고 이도윤 오빠는 저를 한 명의 독립적인 인간으로 존중해줘요. 마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일본에서는 항상 조심해야 했어요. 목소리를 크게 내면 안 되고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말하면 안 되고 항상 겸손해야 했죠. 그런데 여기서는 제가 생각하는 것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요. 아무도 저를 이상하게 보지 않아요. 마이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마이에게 강요했던 여자다움이 얼마나 마이를 올감했는지 말이에요. 조용하고 단정하고 겸손하라고 했지만 그건 마이의 진짜 모습이 아니었던 거죠. 마이는 원래 활발하고 당당한 아이였는데 제가 그걸 억눌렀던 겁니다. 저는 마이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마이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이제야 왜 네가 여기를 선택했는지 알 것 같다. 나도 여자로 살아보고 싶어. 마이도 울면서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모녀가 함께 울었던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후로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마이를 데려가려고 왔지만 오히려 저 자신이 한국에 머물고 싶어졌어요. 이곳에서 제가 받은 존중과 배려가 너무 소중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무시하지 않고 외국인이라고 차별하지 않고 오히려 더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일본으로 돌아가서 정리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35년간 일했던 학교에 사직서를 내고 집도 정리해야 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친구들에게 한국 이야기를 했더니 모두들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6호상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친절해요. 친구들의 반응을 보니 제가 얼마나 큰 변화를 겪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평생 일본에서만 살아온 저에게 한국은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세계가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더 이상 예전의 6호가 아니었어요. 한 달 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마이를 데려가려는 게 아니라 제가 여기서 살기 위해서였어요. 마이는 공항에서 저를 맞으며 정말 기뻐했습니다. 엄마, 정말 다시 올 줄 몰랐어요. 너무 기뻐요. 이도윤도 함께 나와서 제 짐을 들어주더군요. 어머니,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기분이에요. 마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이도윤의 말을 들으니 정말 제가 환영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 저도 이곳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동네 할머니들과 함께 김치도 담그고 시장에서 장도 보고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동네 사람들이 정말 가족처럼 받아들여 주더군요. 유코 할머니 왔네 하면서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맛있는 음식 있으면 꼭 나누어 주셨어요. 한국어 배우는 것도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55세에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이 워낙 격려해 주시니까 힘이 났어요. 유코 할머니 발음 좋아졌네. 한국말 정말 빨리 늘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특히 동네 김치 모임에 참여하게 된 건 정말 큰 변화였어요.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여러 할머니들이 모여서 김치도 담그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정말 즐거웠습니다. 유코야, 이거 어때? 이렇게 하면 더 맛있어. 할머니들이 저를 정말 친손녀처럼 대해주셨어요. 처음에는 김치 담그는 법도 몰랐지만 할머니들이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셨어요. 처음에는 다 어려워. 천천히 배우면 돼. 유코야, 손재주 좋네. 금방 익힐 거야. 그런 격려의 말들이 정말 힘이 됐습니다. 마이와 이도윤의 관계도 지켜보니 정말 아름다웠어요. 서로를 정말 동등하게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집안일도 함께 나누어서 하고 서로의 꿈도 응원해 주더군요. 이런 관계가 가능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이도윤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결혼 승낙해 주시겠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그럼 당연하지라고 대답했어요. 일본에 있었다면 온갖 조건을 따졌을 텐데 이제는 그저 두 사람이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한국의 정을 많이 느꼈어요. 마이의 시어머니가 될 분도 정말 좋으신 분이었고 양가 가족들이 모두 저를 따뜻하게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일본 문화도 궁금해하시고 저한테 일본 요리도 배우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유코 어머니, 일본 요리 정말 맛있다고 들었어요. 언제 한번 만들어주세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고마웠어요. 외국인인 저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시니까 감동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산 지 1년이 지나니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55년 동안 일본에서 살아온 제가 이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정말 행복했어요. 매일매일이 새로웠고 배울 것도 많았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따뜻했습니다. 동네 사람들과도 정말 가까워졌어요. 아침에 산책하면 유코 할머니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해 주시고 저녁에는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하고 안부를 물어봐 주세요. 이런 작은 관심들이 정말 소중했습니다. 한국어도 많이 늘었어요. 이제는 간단한 대화는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장에서 가격 흥정도 하고 동네 할머니들과 수다도 떨고 정말 재미있어요. 유코야, 한국말 진짜 잘하네. 이런 칭찬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가짐이었어요. 일본에서는 항상 남들 눈치를 보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살았는데 한국에서는 그냥 제 자신으로 살 수 있었어요. 나이가 많아도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고 실수해도 괜찮고 모르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됐습니다. 마이의 결혼식 날 저는 정말 감동했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하객들이 저를 대하는 모습도 정말 따뜻했어요. 마이 어머니시죠? 일본에서 오셨다면서요? 정말 멀리서 오셨네요. 모든 분들이 저를 진심으로 환영해 주셨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마이가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변해주셔서 제가 진짜 행복해요.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변한 게 마이에게 이렇게 큰 행복을 줄 줄은 몰랐어요. 이제 저는 일본에 있는 친구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한국은 정말 살기 좋은 곳이다. 특히 여자로 살기에는 더욱 좋다고 말이에요. 처음에는 믿지 못하던 친구들도 이제는 유코가 그렇게 변할 줄 몰랐다고 말합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인생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55세에 시작한 새로운 삶이지만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인 것 같아요. 한국은 저를 엄마나 여자 이전에 한 명의 인간으로 존중해줬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진짜 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이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한국을 선택한 것도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과 정을 나누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미라클 대한민국 저는 윤서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주세요. 또한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구독,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